2021년 2학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장 2절 매개변수 곡선의 미적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평면에 있는 곡선을 y는 fx라고 표현될 수 없다면 매개변수 방정식을 통해서 x는 ft, y는 gt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했지요. 이제 평면에 있는 곡선을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현했을 때 그 곡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그런 곡선에 대해서 접선의 방정식 이걸 계산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그 곡선 아래쪽에 있으면서 x축 위쪽에 놓여 있는 그런 영역의 넓이도 계산을 해볼 거고요. 마찬가지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주어진 곡선에 대해서 호의 길이라는 걸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차근차근 나가 볼까요? 평면에 있는 어떤 곡선이 이렇게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현됐어요. x는 ft, y는 gt. 자, 이렇게 주어졌다면 우리 수학적 사고에서 이미 배운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xy 평면에 있는 곡선에 대해서 우리가 그 곡선의 접선을 얘기를 하려고 하면 지나가는 점과 그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했어야 됐죠. 그럴 때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x하고 y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었고 그 값은 dx분의 dy였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x도 y도 t로 표현된 그런 함수로 표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크게 어려울 건 없어요. 우리가 수학적 사고에서 배웠듯이 dx분의 dy는 여기 분모의 dx는 x의 미분이고 여기 분자에 있는 dy는 y의 미분이다라는 걸 알고 있지요. 그렇죠? 그리고 dx도 dy도 모두 실가 함수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dx분의 dy를 똑같은 값으로 이렇게 변형해 보겠습니다. dx분의 dy는 dt분의 dx분의 dt분의 dy라고 쓰면 같은 값이죠. 이 번분수를 계산을 하면 안쪽에 있는 것을 곱한 것이 분모가 되고요. 바깥쪽에 있는 것을 곱한 것이 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안쪽에 곱한 것 분의 바깥쪽 곱한 것 계산하면 dt라는 공통 요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인수분해해서 약분이 되고 약분이 되고 남는 것만 쓸 거니까 dx분의 dy가 남게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결국은 dx분의 dy를 dt분의 dx분의 dt분의 dy다 이렇게 고쳤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계산하는 방식이 나왔네요. 결국 x도 y도 공통의 변수 t를 가지고 표현됐다면 그때 dx분의 dy는 어떻게 계산하냐? x를 t로 미분한 것 분의 y를 t로 미분한 것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방법을 알았으니까 이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그 곡선이 어느 정도 이렇게 휘어져 있는지 그 곡선이 모양이 어떻게 된다라는 걸 알려고 하면 역시 우리 수학적 사고에서 배웠던 대로 이계도함수가 필요해요. 그때는 y는 fx다라고 표현되는 곡선을 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이계도함수라는 것이 y를 x로 두 번 미분한 그런 값이죠. 그렇다면 여기서도 변수 t로 표현됐지만 y를 x로 두 번 미분한 값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이계도함수라는 것은 1계도함수를 또 한 번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얘기는 아니겠죠? y를 x로 두 번 미분한 것은 기호로 dx제곱분의 d제곱 y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이것의 의미는 당연히 y를 x로 한 번 미분한 결과를 내고 그것을 다시 x로 한 번 더 미분해 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걸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조금 전에 둘 다 변수 t로 x하고 y가 둘 다 변수 t로 표현됐을 때 dx분의 dy가
dt분의 dx분의 dt분의 dy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표현되는 이 함수를 다시 x로 미분하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똑같이 하면 됩니다. 예, 여기 마찬가지로 dx분의 dy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여기 x도 t로 표현되어 있고 여기 y도 t로 표현되어 있다면 여기 x를 t로 미분한 것분에 여기 y를 t로 미분한 것이 dx분의 dy다. 이런 규칙이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dx분의 dy도 이렇게 계산 결과를 내니까 t로 표현되게 되죠. 그리고 여기 x도 t로 표현되게 되죠. 그럼 똑같은 규칙을 쓸 거니까 이것도 x를 t로 미분한 것 분에 이쪽에 있는 dx분의 dy를 t로 미분한 것 하고 계산하면 됩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차근차근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dx분의 dy는 이제 이런 미분법을 써서 t로 표현됐을 테니까 그걸 다시 한번 t로 미분해 주면 돼요. 그럼 여기 분자를 얻을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겠죠? 예,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두 번 미분하는 것은 한 번 미분한 결과를 다시 한 번만 미분하면 된다. 예,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선 도함수 계산하는 방법과 이계도함수 계산하는 방법을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 예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 2번을 한번 볼까요? A번, 세타가 3분의 파이일 때 이 점에서 물결선, 첫 번째 시간에 배웠죠? 사이클로이드 또는 물결선, 이렇게 부르는 곡선이 어떻게 생긴 거다라는 걸 알고 있었죠? 네, 그 식도 우리가 유도를 했어요. 그 식이 x는 r 곱하기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y는 r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주어졌다. 자, 물결선을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예, x축을 지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그 지면 위에 어떤 원이 하나 이렇게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 원 위에 있는 한 점이 원이 이렇게 굴러갈 때 이 지면을 굴러갈 때 이 점이 움직이면서 만드는 곡선 그것이 사이클로이드였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곡선이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이렇게 호 하나를 만들고 또 그 다음 반복돼서 이렇게 계속 호를 만들면서 예,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렇죠? 예, 여기 한 호가 생기는 것은 이 원이 한 바퀴 굴러가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한 바퀴 굴러갈 때마다 호가 하나씩 생겼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자, 이런 그래프가 이게 바로 사이클로이드다, 물결선이다, 이렇게 알았고요. 예, 이 식은 우리가 매개변수 세타, 즉, 이 원 위에 있는 점 P하고 중심을 연결한 선분하고 그 원이 굴러간 위치에서 중심과 그 원의 바닥, 예, 바닥에 있는 점을 연결한 선, 두 개의 선이 이루는 각, 그 세타를 가지고 표현한 것이었죠. 예,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고요. 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복습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럴 때 물결선의 그 매개변수 방정식은 x는 r 곱하기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y는 r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주어진 거였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물결선에 대한 접선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필요한 게 뭔가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거니까 그 세타가 3분의 파이일 때 지나가는 점, 그렇죠? 점을 하나 계산해야 되고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예, 이것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A번을 먼저 풀어볼게요. 접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dx분의 dy가 제공을 한다. 알고 있는 값이었고요. 조금 전에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현됐을 때에는 dx분의 dy가 그 매개변수를 t라고 한다면 dt분의 dx분의 dt분의 dy다라는 걸 알았죠. 그렇죠? 같은 값이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매개변수는 세타예요. 그렇다면 t를 그냥 세타로 이렇게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dx분의 dy는 매개변수 세타를 가지고 d세타분의 dx 분의 d세타분의 dy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분모는 x를 세타로 미분한 거고요. 분자는
y를 세타로 미분한 게 되겠죠. 그렇죠? 예, x하고 y가 세타로 표현된 식이 여기 있으니까 미분만 해주면 돼요. x를 세타로 미분하면 여기 곱해진 상수 r은 그냥 곱하면 되고요. 여기 안에 들어가서 세타를 세타로 미분하면 1이죠. 사인 세타는 세타로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죠. 그러니까 x를 세타로 미분한 값은 r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 다음 y를 세타로 미분해 볼까요? 역시 곱해진 상수 r은 그냥 곱하면 되고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미분하면 되는데 1은 상수니까 미분하면 0이고요. 코사인 세타를 세타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니까 거기에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는 값은 미분하면 플러스로 바뀌어서 사인 세타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이 값은 마이너스까지 해서 사인 세타. 그렇다면 전체는 r이 곱해져 있으니까 r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됩니다. 다 됐죠? 그렇다면 r은 약분이 되고요. 남는 것만 정리하면 dx분의 dy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다.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접선의 기울기를 알았으니까 이 주어진 점에서 계산하면 돼요. 주어진 점은 세타가 3분의 파이일 때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식에다가 세타의 3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dx분의 dy를 세타가 3분의 파이일 때 계산하면 되는데 세타의 3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분모는 1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 분자는 예, 사인 3분의 파이가 되죠. 그렇죠? 예, 이제 아는 값이니까 써주면 됩니다.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고요.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전체는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2분의 루트 3인데 1에서 2분의 1을 빼주면 2분의 1이니까 분모 1을 이렇게 약분해서 치우면 전체 값 정리된 값은 루트 3이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접선의 기울기를 구했어요. 예, 이제 지나가는 점을 알면 됩니다. x하고 y가 세타로 주어진 식이 여기 있죠. 그럼 세타가 3분의 파이일 때 묻고 있으니까 역시 x하고 y에 세타의 값에 3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x라는 값은 r 곱하기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사인 3분의 파이, 세타 대신에 3분의 파이를 대입했어요. 그렇죠? 근데 역시 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루트 3이니까 전체의 값은 r 곱하기 3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이렇게 계산이 되지요. 그렇죠? y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y도 마찬가지로 여기 주어진 세타에다가 3분의 파이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r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파이예요.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고요. 그럼 계산하면 1에서 2분의 1을 빼주면 2분의 1이니까 거기에 r을 곱하면 2분의 r이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x좌표, y좌표를 구했습니다. 다 됐죠? 지나가는 점을 알고 이제 접선의 기울기도 알았으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요. 예, 우리 수학적 사고에서 그 미분 파트 처음 배울 때 배웠던 내용들이죠. 다시 한번 기억을 해봅니다. 어떻게 계산하냐? 접선의 방정식은 y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y좌표는 기울기 곱하기 x 마이너스 지나가는 점의 x좌표 이렇게 계산하지요. 그렇죠? 예, 그래서 y좌표 2분의 r 대입하고요. x좌표 지나가는 점의 x좌표 r 곱하기 3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대입하고요. 그 접선의 기울기 루트 3 대입하면 식이 이렇게 되지요. 즉 y 마이너스 2분의 r은 루트 3 곱하기 x 마이너스 r 곱하기 3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다. 정리할 수 있겠죠? 예, y는 하고 정리하면 이쪽은 넘기고 이 루트 3도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정리하면 y는 루트 3x 마이너스 r 곱하기 루트 3분의 파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를 볼까요? 예, 이 두 번째 문제는 어느 점에서 접선이 수평이냐, 또 언제 수직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죠? 똑같이 하시면 되는데, dx분의 dy를 가지고, 이게 접선의 기울기니까, 예, 이 기울기가 수평이 될 때 얼마, 수직이 될 때 얼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걸로 계산하면 되겠죠? 수평이다라는 것은 그 접선의 기울기가 0인 거고, 수직인 것은 방향에 따라서 플러스 무한대, 예,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dx분의 dy가 우리 계산한 결과, 예, 여기 r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r 곱하기 사인 세타 해서 r 약분하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계산이 된 결과가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 값이 언제 0이고 언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냐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됩니다. 가볼까요?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접선의 기울기 dx분의 dy는 우리 계산한 그 과정은 d세타분의 dx분의 d세타분의 dy로 계산을 했고, 그래서 x와 y를 그 각각의 식을 세타를 변수로 미분했어요. 해서 얻은 결과가 조금 전에 봤듯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였어요. 그렇죠? 자, 그럼 우선 접선이 수평인 곳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접선이 수평이다라는 것은 dx분의 dy가 0이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dx분의 dy가 이렇게 분모, 분의, 분자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우리는 분자가 0인 곳을 먼저 찾으면 되겠죠. 그렇죠? 분자가 0인 곳에서 만약에 분모가 0이 아니라면 0이 아닌 값분의 0 하는 거니까 전체의 값은 0이 되죠. 그렇다면 수평인 곳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분자가 0인데 그곳에서 분모도 같이 0이 되면 0분의 0꼴이니까 우리 수학적 사고에서 배운 대로 우리 로피탈의 정리를 사용해서 그 극한이 얼마인가를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해서 극한을 계산하셔서 0이 되는 곳만 골라내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사인 세타가 0 되는 곳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인 세타가 0이다라는 것은 이것은 파이의 정수배에선 다 0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인 파이 0이고요. 사인 0, 0이고요. 사인 2파이 0이지요. 사인 마이너스 파이 0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0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파이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 2파이일 때 이렇게 0이 되죠. 즉 파이의 정수배는 전부 사인 값을 계산하면 0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사인 값이 0 되는 곳은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여기 분모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같이 0이 돼버리면 극한을 계산하셔야 되니까 0 아닌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0 아닌 곳을 여기서 한번 골라볼까요? 이게 0이다라는 것은 코사인 세타가 1인 곳이죠.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가 1이 안 되는 곳을 찾으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코사인 세타가 1이 아닌 곳은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반복됩니다. 0일 때 1이고요. 그렇죠? 2파이가 죽이니까 2파이일 때 다시 1이고요. 그래서 2파이의 정수배에서 코사인 세타가 1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2파이의 정수배, 이렇게 되는 곳에서 코사인 세타가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곳을 제거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사인 세타가 0인 곳은 파이의 정수배였는데 코사인 세타가 1 되는 곳은 2파이의 정수배니까 파이의 짝수배가 되는 곳은 다 제거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수배에서 짝수배를 다 제거하면 홀수배만 남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기호로 표현하면 홀수는 2n 플러스 1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해서 파이의 홀수배가 되는, 즉 세타가 2n 플러스 1 곱하기 파이가 되는 이런 곳에서는 분자만 0이다. 그렇죠? 분자만 0이니까 dx분의 dy는 0이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바로 수평이 되는 그런 접선을 갖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접선이 수직인 곳을 찾을 거예요. 두 번째로
접선이 수직이다라고 하면 금방 얘기했듯이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 무한대로 향하든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향하든지 이렇게 되면 됩니다. 수직 접선이라는 것은 x축하고 나란한 이런 직선이에요. 그렇죠? 이런 직선이 접선이 되는 곳이죠. 그렇죠? 그렇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접선이 수직이 되는 곳 하는 것은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즉 값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값이 없는 거니까 접선의 기울기, 미분 계수, 그 값이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미분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미분할 수 없는 곳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에서 분모가 0 되는 곳을 찾으시면 돼요. 그렇죠? 분모가 0 되는 곳에서 분자도 같이 0이 된다면 그렇다면 역시 극한을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고요. 어떤 성질을 갖는지. 그렇죠? 분모가 0이 되는데 분자는 0이 안 되고 있다. 어떤 유한한 값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분모만 0으로 가는 거니까 부호에 따라서 플러스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향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분모가 0 되는 곳 하는 것은 분모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0인 곳이에요. 조금 전에 봤듯이 코사인 세타가 1인 곳이니까 다시 얘기하면 2파이의 정수배가 되는 곳이죠. 그렇죠? 자, 그럼 2파이의 정수배 중에서 여기 사인 세타, 여기 분자는 0이 안 되도록 제거할 거예요. 그렇다면 사인 세타라는 것은 이번에는 사인 세타가 0 되는 곳을 제거해버리면 즉 코사인 세타가 1 되는 곳 중에서 즉 파이의 짝수배 중에서 그렇죠? 사인 세타 0 되는 곳 해서 제거해버리면 그 남는 곳은 이번에는 짝수배만 남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짝수배만 남습니다. 자, 그래서 세타가 2n 파이가 되는 곳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세타가 2n 파이다라고 하면 이것은 지금 2파이의 정수배가 됐으니까 코사인 세타가 1인 거예요. 분모가 0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서 사인 세타가 0 되는 곳은 이제 같이 분모 분자가 0 되는 거니까 따로 가려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걸 한번 따로 가려볼게요. 그런 것밖에 안 남았으니까. 자, 그렇다면 가볼까요? 세타를 2n 파이로 보내는 극한을 취할 거예요. 그럴 때 여기 접선의 기울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이 값의 극한을 계산해 볼 거예요. 자, 그럼 가봅니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세타가 2n 파이로 가면 2파이의 짝수, 2파이의 정수배니까 코사인 세타는 1이 되고요. 코사인 세타가 1로 향할 거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0으로 갈 거고요. 그렇죠? 그럼 분모의 극한은 0입니다. 분자 사인도 마찬가지. 파이의 정수배는 사인이 다 0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자가 0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짝수배가 되더라도 0으로 갑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 0으로 가요. 그러니까 여기 분모가 0 되는 곳을 찾으면 분모가 0 되는 곳은 분자도 같이 0이 돼 버려요. 그렇죠? 해서 동시에 0이 되니까 이것은 우리가 극한으로 해결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극한을 가지고 이제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극한을 계산해 보니까 dx분의 dy에 세타가 2n파이로 갈 때 극한 이걸 계산해 보니까 분모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도 0으로 가고 코사인 세타가 1로 가기 때문에 분자 사인 세타도 0으로 갔어요. 그렇죠? 0분의 0꼴이에요. 이건 수학적 사고에서 배웠죠. 로피탈의 정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0분의 0꼴이니까 분모를 미분한 것분의 분자를 미분한 것 이걸로 계산해도 된다라는 게 로피탈의 정리죠. 자, 그렇다면 여기 변수는 극한의 변수는 세타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세타로 미분합니다. 1은 상수니까 0이 되고요. 코사인 세타를 세타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인데 앞에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미분한 값은 플러스 사인 세타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분모를 미분한 것은 사인 세타고요. 분자 사인 세타를 세타로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죠. 그렇죠? 그래서 분모 분자를 각각 미분한 값은 분모를 미분한 것분의 분자를 미분한 것 계산하면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예요. 자, 이제 다시 로피탈 법칙을 써서 세타를 2n파이로 보냅니다. 세타를 2n파이로 보내면 여기 사인 세타, 사인은 파이의 정수배에서 전부 0이 되니까 2n파이, 짝수배를 해도 0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사인 세타는 0으로 갈 거고요. 그렇다면 세타가 2n 파이의 오른쪽에서 가냐 왼쪽에서 가냐에 따라서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바뀔 거고요. 그렇다면 0으로 가지만 부호가 플러스인 케이스가 있고 마이너스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코사인 세타는 여기 2n 파이로 보내주면 여기 2파이의 정수배니까 그때 코사인 세타는 1이죠. 그렇죠? 해서 분자는 1로 가요. 자, 그렇다면 이 극한은 0분의 1 이런 모양이죠. 0분의 1 하는 것은 절대값이 무한대가 되는 거죠. 분자는 1인데 분모는 0을 향해 가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부호가 분모가 플러스가 되면 절대값이 무한대인데 부호가 플러스다. 플러스 무한대로 간다라는 뜻이고요. 이 분모의 부호가 마이너스면 절대값은 무한대로 가는데 부호는 마이너스다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타가 2n파이로 가게 되면 접선의 기울기 dx분의 dy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이렇게 얻은 결과 이것의 극한은 플러스 무한대로 가든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든지 발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결국은 수직인 접선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해서 수직 접선을 갖는 곳이다. 다 됐네요. 자, 그렇다면 정리해 볼까요? 답을. 수평 접선을 갖는 곳은 세타가 파이의 홀수배인 곳이다.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수직 접선을 갖는 곳은 세타가 2파이의 정수배가 되는 곳이다. 그렇죠? 즉 파이의 짝수배가 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하시고 그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수평되는 곳을 찾아라. 접선이 수평인 곳을 찾아라. 그러면 그 값이 0 되는 곳을 찾으면 된다. 그 값이 0 되는 곳을 찾을 때에는 분자가 0인 곳을 먼저 체크하고 그때 분모도 같이 0이 된다면 그렇다면 극한으로 해결하면 되고 만약에 분모는 0이 아닌데 분자만 0이 된다면 전체는 0이다라고 처리하고 그래서 수평인 곳이다. 접선이 수평인 곳이다. 라고 정리하면 된다. 그렇죠? 마찬가지 접선이 수직인 곳을 찾아라. 그러면 분모가 0 되는 곳을 먼저 체크하고 그때 분자가 0이 아니라면 분모만 0이 된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라고 해서 바로 수직 접선을 갖는다라고 정리하면 되는데 분자도 같이 0이 된다면 0분의 0꼴 극한을 가지고 해결해 주면 된다. 그렇죠? 로피탈의 법칙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평인 곳은 그냥 바로 분자가 0인 곳 먼저 찾아서 그때 분모가 0 되는 곳, 0이 안 되는 곳 구분해서 계산을 했고요. 수직 접선을 갖는 곳은 분모가 0 되는 곳,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0 되는 곳을 먼저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분모가 0 되는 곳에서는 분자도 모두 0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극한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극한으로 계산해 보니까 수직 접선을 갖는다라고 밝혀졌어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얘기로 가볼까요? 두 번째 얘기는 이제 넓이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 곡선 아래쪽에 있는 넓이가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 역시 우리가 수학적 사고 시간에서 배웠어요. 수학적 사고 시간에서 이렇게 xy 평면에 y는 fx라는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곡선이 있다면 그때 그 곡선 아래쪽에 있으면서 x축 위쪽에 있는 그런 영역의 넓이를 계산하라고 하면 그때 x의 값이 이 영역이 a부터 b까지 바뀐다고 했을 때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이게 넓이다라는 걸 배웠죠. 그렇죠? 근데 여기 fx라는 건 y예요. 그렇죠? 이건 y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계산하는 방법은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y dx 이걸 계산한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주어진 곡선도 똑같이 이 식을 가지고 넓이를 계산할 수 있어요. 가볼까요? 매개변수 방정식, 그 매개변수 방정식이 x는 ft, y는 gt 이렇게 주어졌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이 곡선 아래쪽에 있으면서 x축 위에 놓여 있는 이런 영역, 이 영역의 넓이를 구해라 그랬어요. 그럼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 영역의 넓이는 금방 얘기한 것처럼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y dx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것을 변수 t로 치환적분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y라는 것은 y의 식 gt라고 바꿔주면 되고요. 이게 y지요. 그리고 x가 ft니까 우리 dx가 필요해요. 이것도 수학적 사고에서 배웠죠. x가 ft다. 그러면 x의 미분 dx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라는 건데 dx는 ft라는 이 식을 t로 미분해서 f't 거기다가 이 경우의 독립변수 t의 미분 dt를 곱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x가 ft면 dx는 f't dt다라는 걸 우리 수학적 사고에서 배워서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대로 써주면 돼요. f't dt. 예, 이 값이 바로 dx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넓이를 계산하는 식이 나왔습니다. 예, 넓이는 인티그럴 gt 곱하기 f't dt 이렇게 되는데 이제 변수 t를 가지고 적분 범위를 설정해 줘야 되죠. x가 a면 t가 얼마일까라는 걸 계산해서 그 값을 알파라고 써주면 됩니다. x가 b일 때 t가 얼마인가라는 걸 계산해서 그 값을 베타라고 써주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x의 값이 a다 그러면 ft가 a라는 거니까 이 식을 풀면 t는 f 인버스 a가 되겠죠. 그렇죠? 해서 그 값을 알파 이렇게 바꿔주면 되고요. 네, 마찬가지 x의 값이 b일 때 t의 값을 계산해야 되니까 그때 t는 당연히 f 인버스 b가 되겠죠. 그렇죠? f 인버스 b를 여기다 갖다 주면 돼요. 베타라는 값으로.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시 넓이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이제 3번 보세요. 역시 물결선입니다. x는 r 곱하기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y는 r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런 물결선이 있다. 그럴 때 한 호 아래에 있는 넓이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우리 물결선 그림을 아까도 그려봤습니다. 예, 물결선이 이렇게 아치를 그리면서 이렇게 반복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한 개의 호라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의 호. 자, 그럼 이 한 호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았죠? 원이 한 바퀴 굴러가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원이 한 바퀴 굴렀으니까 이 한 아치가 생기려면 원이 한 바퀴 굴렀으니까 x가 움직인 거리는 원점부터 시작했다고 가정을 하면 한 바퀴 굴러가면 원주만큼 이동한 거죠. 그렇죠? 그때 반지름이 r이었습니다. 반지름이 r인 원을 굴렸을 때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 그 반지름이 r인 원의 원둘레는 2파이 r이 되겠죠. 그렇죠? 해서 x의 값은 0부터 2파이 r까지 움직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럼 계산이 됩니다. 넓이는 인티그럴 0부터 2파이 r까지 x의 값이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럴 때 y dx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렇죠? 예, 이건 이제 공식으로 유도한 거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그냥 y를 적분한 거다. 예, x의 범위에서 y를 적분한 거다. 이렇게 알면 되시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변수가 세타로 주어졌으니까 이 적분을 계산할 때 세타로 바꿔주시면 되죠. 그렇죠? 세타로 바꾸면 됩니다. 한 바퀴 굴러간 거니까 세타라는 그 중심각은 0에서 2파이까지, 2파이, 360도. 그게 한 바퀴가 돼요. 그렇죠? x가 0일 때는 세타 0이고요. x가 2파이 r일 때는 세타는 2파이, 한 바퀴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움직인 걸로 바뀌죠. 자, 그 다음 y라는 값을 바꾸면 됩니다. y는 여기 있죠. r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렇죠? 그리고 dx가 필요해요. x가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dx는 이걸 미분하고 d세타. 그렇죠? 변수 세타니까. 근데 이걸 미분하면 r은 그냥 곱하면 되고 세타는 미분하면 1이고 마이너스 사인 세타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 그렇죠? 해서 미분한 값 곱하기 d세타 계산해서 dx를 구하면 dx는 r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d세타. 예, 이게 d세타가 되죠. 다 됐죠. 자, 그럼 이제 이 적분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가볼까요? 여기 r 상수 두 개가 곱해져 있어요. r 제곱이라고 고쳐 쓰고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두 개 있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고 적분은 세타를 변수로 적분해서 d세타.
그렇죠. 자, 그럼 계산합니다. 예. 인티그럴 0부터 2파이까지 r제곱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전체 제곱 곱하기 d세타 이렇게 된 값을 계산하는데 가볼까요? 칠판을 잠깐 지우고 식을 써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학적 사고를 배우면서 이런 공식을 배웠어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런 값은 사인 제곱 반각 2분의 세타 이런 공식을 알고 있죠. 그렇죠? 코사인 제곱도 반각에 대해서 똑같이 구할 수 있는데 그땐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죠. 그렇죠? 자, 그러고 보니까 여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있어요. 그럼 여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여기 분모에 있는 2를 이쪽에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해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2 곱하기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제곱한 거니까 이걸 제곱해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걸 제곱하면 여기는 2의 제곱해서 4가 되고요. 그렇죠? 이쪽에 있는 것은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해서 제곱할 거니까 사인 4승 2분의 세타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해서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2 곱하기 사인 제곱 2분의 세타를 제곱한 거니까 4 곱하기 사인 4승 2분의 세타 하고 바꿔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볼까요? 이 전체를 정리하면 여기는 r제곱이 곱해져 있으니까 r제곱은 상수니까 적분기호 밖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고 여기는 제곱은 여기 4하고 사인의 4승하고 바뀌었어요. 그러면 4도 상수니까 나갑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는 값은 4r제곱 인티그럴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0부터 2파이까지 이렇게 바뀌고 사인 4승 2분의 세타 d세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이 표시하는 것이 코 아래쪽에 있는 것의 넓이를 표시하는 거니까 우리는 넓이라는 것의 대칭성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코 아래의 넓이를 볼까요? 원이 굴러가면서 생긴 아치가 이렇게 생겼어요. 세타로 표현을 하면 0부터 2파이까지 x를 가지고 표현하면 x의 값은 0에서 2파이 r까지 그렇죠? 자, 그럼 여기 반바퀴 굴렀을 때는 x의 값은 이 2파이 r의 반 해서 파이 r일 때까지 이렇게 오면 반바퀴죠. 그렇죠? 근데 원이 굴러갔으니까 여기 반바퀴 굴러서 생긴 이 곡선이나 그 나머지 반을 굴러서 이렇게 그 원 위에 있는 점이 땅에 닿을 때까지 이쪽 부분이나 넓이가 같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왼쪽 부분만 계산해서 2배를 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계산을 할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2파이를 파이까지 적분으로 바꾸고요. 여기다가 2배 해주면 돼요. 곱하기 2.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8r 제곱으로 바뀝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 8r 제곱 곱하기 인티그럴 0부터 파이까지 반쪽만 계산을 했어요. 넓이를. 그렇죠? 0부터 파이까지 사인 4승 2분의 세타 d세타 됐죠? 자, 그럼 이제 이 값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 여기 필기한 것을 지우고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식을 여기까지 얻었는데 역시 0부터 파이까지 사인 4승 2분의 세타 d세타 이것의 적분을 계산할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변수가 2분의 세타가 있어요. 그렇죠? 해서 치환해서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2분의 세타를 t라고 한번 바꿔볼까요? 그렇다면 우리 치환 적분 배웠죠? 수학적 사고에서 배웠습니다. 이 값과 이 값이 같으니까 미분끼리 같아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2분의 d세타는 dt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전체의 값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제 상수 계산해 볼까요? 8r 제곱은 그대로 쓰면 되고요. 인티그럴 0부터 파이까지 사인 4승 2분의 세타 d세타라는 걸 바꿀 텐데 곱해진 상수 8r 제곱은 그냥 곱해 두고 그렇죠? 이제 치환을 했으니까 2분의 세타를 t라고 바꿨어요. 세타라는 범위가 0이면
2분의 세타도 세타가 0이면 0이죠. 그러니까 t는 0입니다. 그럼 0부터 그렇죠? 세타가 파이까지 가면 2분의 세타가 t니까 t는 2분의 파이까지 움직이죠. 해서 t가 움직인 범위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인 4승 2분의 세타를 t로 바꿨으니까 사인 4승 t. 그렇죠? 그리고 d 세타가 남았는데 여기 2분의 d 세타가 dt니까 d 세타는 양변에 2를 곱하면 2dt. 그렇죠? 그래서 d 세타 대신에 2dt라고 바꿔줬어요. 다 됐죠? 자, 그럼 이 적분을 계산하면 되는데 이제 2도 상수니까 앞으로 나가서 곱해지고요. 곱해지면 16r 제곱 그리고 남는 적분은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4승 t dt. 다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공식을 얘기할게요. 수학적 사고를 다른 교수님한테 들었다면 이 공식을 안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저한테 배웠다면 이걸 다 들었을 텐데 이 공식을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안 배웠을 수도 있으니까. 이건 수학적 사고에서 배우는 공식인데 넘어갔을 수도 있으니까 공식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이 공식은 수학적 사고 그 배웠을 때 여러분들이 교재에서 7장, 교재 7장 찾으시면 되는데 교재가 없는 상태다 그러면은 제 그 유튜브 채널에서 녹화된 영상이 있습니다. 수학적 사고 그 지난 1학기에 해놓은 게 있어요. 그걸 보시면 되겠어요. 거기에 나옵니다. 7장 부분에서 나와요. 자, 그래서 적분의 기술 배울 때 배우는 내용인데 인티그럴 특별한 값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 다른 각은 안 됩니다.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라는 각에서만 이런 공식을 써요. 그때 사인 n승 x dx 이걸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그때 여기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n이 짝수면 이 값은 똑같이 여기 분모는 n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n분의 n-1 그리고 분모가 둘씩 작아져요. n-2분의 n-3 이렇게 해서 분모 n이 짝수였으니까 2씩 빼면은 전부 짝수겠죠. 짝수로 바뀝니다. 그럼 짝수로 쭉 줄어들다 보면 언젠가는 6분의 거쳐오겠죠. 그때 분자가 5고요. 그 다음은 4가 되겠죠. 2를 빼면 4분의 3, 그 다음 2가 되겠죠. 2분의 1. 해서 2분의 1까지 내려오면 그 다음에는 더 내려가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2분의 파이를 곱하고 끝내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n이 홀수가 되면 똑같아요. n이 홀수니까 이제 2씩 빼도 다 홀수입니다. n분의 n-1, 그 다음 둘씩 줄어드는 거 똑같아요. n-2분의 n-3. 이제 홀수니까 둘씩 줄어들다 보면 언젠가는 5가 되겠죠. 그때 5분의 4, 그 다음은 3분의 2. 3분의 2까지 오면 그 다음엔 1 쓰고 끝나는 거예요. 1은 곱하나 말하니까 계산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이 공식을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4승 t dt. 이제 이건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n이 4가 되는 거죠. 그렇죠? n이 4가 되니까 분모는 4분의부터 시작할 거니까 시작하는 값은 4분의 3부터 시작하면 돼요. 됐죠? 그 다음은 둘씩 줄어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이 적분은 4분의 3, 그 다음은 2씩 줄어들어요. 2분의 1, 2분의 1까지 가면 그냥 2분의 파이 곱하고 끝나는 거예요. 해서 4분의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다. 이런 공식을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럼 거기다가 16r 제곱을 곱한 거니까 이제 계산이 다 되죠. 4 곱하기 2 곱하기 2 하면 16이니까 약분됐고요. 남는 거 쓰면 3, 여기 파이가 있죠. 그리고 r 제곱 해서 3파이 r 제곱이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이제 마지막 얘기, 세 번째 얘기로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표현된 곡선에 대해서 호의 길이 구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수학적 사고에서 호의 길이를 배우려고 하면 호의 길이는 8장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수학적 사고의 진도에는 8장은 없지요. 그래서 호의 길이를 잠깐 얘기를 해줄게요. 자, y는 fx 이렇게 표현된 곡선에 있어서 그때 x의 값이 a부터 b까지 움직였을 때
이 곡선, 이 호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예요. 근데 계산하는 방법은 정적분을 응용을 해서 이 호의 길이를 실제로 계산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구간을 나눠서 몇 개 구간으로 나눠서 이 구간에 이렇게 양쪽 끝점을 연결해서 선분의 길이를 계산해요. 선분의 길이는 계산하기 쉽죠. 그때 그 선분의 길이를 다 더하면 이 호의 길이보다 짧은 이 근사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때 이제 이 근사값을 계산해 놓고 이 구간을 점점 더 세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그림처럼 3개로 나눴다가 그 다음에는 한 30개, 그 다음에는 한 300개 해서 300개 선분의 길이를 다 합해보고 그 다음에는 3000개 선분의 길이를 다 합해보고 이렇게 해서 무한개 선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개 선분의 길이를 다 더한다 그러면 결국은 이 호의 길이의 참값으로 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걸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하는 방법이 선분의 길이를 계산할 거니까 여기 i번째 구간에 이 선분의 길이를 계산해 보면 여기가 x의 값이 xi-1이고 이쪽이 xi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 선분의 길이는 이 빗변의 길이가 돼요. 그렇죠? 빗변의 길이가 되니까 루트 여기 밑변의 길이 제곱 플러스 높이 제곱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럼 밑변의 길이라는 것은 이 구간의 길이니까 xi에서 xi-1을 뺀 값을 우리가 ΔXI라고 씁니다. 보통. 그렇죠? 그리고 이 높이는 이 점에서의 함수값과 이 점에서의 함수값의 차이죠. 그렇죠? 이 함수를 fx라고 했으니까 f를 여기서 계산하면 되죠. xi-1과 xi 그 차를 계산하고 제곱할 거니까 여기는 xi-xi-1의 제곱 플러스 이게 밑변의 제곱이죠. 높이 fxi-fxi-1 이것의 제곱 이렇게 밑변의 제곱 플러스 높이의 제곱 이렇게 하면 이 빗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다 더하고 극한을 취하면 됩니다. 근데 그대로 극한을 취해서 적분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것은 복잡해요. 그래서 이 값을 xi-xi-1의 제곱 이것으로 한번 나눠주고 다시 한번 곱해주면 똑같은 값이죠. 그래서 이 값을 이 값으로 나누면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이 이쪽은 1이 될 거고 이것은 나뉜 값이 되죠. 그래서 루트 1 플러스 xi-xi-1분의 fxi-fxi-1 해서 이것 전체의 제곱 이렇게 하면 앞에 있는 이 값으로 나눈 게 되고요. 다시 한번 곱해줘야 되는데 루트 안에 있으니까 루트 이것의 제곱은 이것의 절대값이죠. 그런데 이 값은 이 구간의 길이니까 플러스 값. 그러니까 절대값이 필요 없이 그냥 나가면 되죠. 해서 이 값이 그대로 나가면 되는데 이 차가 그걸 델 xi라고 쓰기로 했으니까 델 xi. 그렇죠?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값은 우리가 평균값 정리라는 걸 쓰면 이건 수학적 사고에서 배웠죠. 해서 평균값 정리를 쓰면 평균값 정리가 얘기하는 것이 이것은 이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이에요. 그렇죠? 평균 변화율. 그 평균 변화율이 그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순간 변화율하고 같아지는 곳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간 안에 어딘가에 xi 스타라는 이 점이 존재해서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 f 프라임 xi 스타하고 같아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선분의 길이를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xi 스타 이것의 제곱 곱하기 델 xi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곡선의 길이는 이제 여기다가 이걸 다 더해서 극한을 취하면 됩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선분의 길이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xi 스타 이것의 제곱 델 xi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리미트 시그마 델 xi라는 것을 적분기호로 바꿔주면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이렇게 바뀐 거예요. 해서 적분해야 되는 함수는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x의 제곱 dx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호의 길이를 이런 공식으로 유도한 거예요. f 프라임 하는 것은 dx분의 dy죠. 그렇죠? 해서 이 공식을 얻은 겁니다. 자, 그러면 칠판을 지우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렇게 고쳐놓고 나니까 이제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주어졌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연습한 대로 dx분의 dy를 변수 t를 가지고 표현하는 방법이 있었죠. 그렇죠? 그렇게 바꾸시면 돼요. dx분의 dy는 dt분의 dx분의 dt분의 dy하고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은 이제 변수 x로 해서 적분하는 거였는데 t로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러면 a부터 b까지 x가 움직이면 그때 t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t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움직인다라고 바꿔놓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게 바꿔놓으시고요. dx분의 dy는 dt분의 dx분의 dt분의 dy로 바꾸시고요. 그리고 dx라는 것은 dt분의 dx에다가 dt를 곱하면 이렇게 약분돼서 dx만 남으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렇죠? 예, 이렇게 바꿔놓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걸 계산하기 쉽게 변형해 주면 됩니다. 인티그럴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렇죠? 이 루트 안에 있는 값을 여기 분모 dt분의 dx의 제곱 이걸로 통분을 해볼까요? 그렇다면 1은 분모분의 분모 똑같이 쓰면 되죠. 그래서 루트 안에 있는 값을 dt분의 dx의 제곱분의 1은 똑같은 분모 써야 되니까 dt분의 dx의 제곱 여기 옆에 있는 값은 이 dt분의 dy의 제곱 그렇죠? 예,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해서 dt분의 dx 곱하기 dt 이렇게 바뀐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dt분의 dx라는 것이 루트 안으로 들어가서 제곱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약분돼서 사라져요. 그렇죠? 그래서 요 식만 남게 됩니다. 해서 이제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을 얻었어요.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x는 ft, y는 gt 이렇게 주어진 곡선이 있다면 그 곡선의 길이는 인티그럴 알파부터 베타까지 루트 dt분의 dx의 제곱 x를 t로 미분한 거 제곱합니다. 플러스 dt분의 dy의 제곱 y를 t로 미분하고 제곱하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자, 근데 여기 알파부터 베타까지는 t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설정하시면 돼요. t가 증가하는 방향. 예,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예, 여기 루트 안에 제곱이 있으니까 이 분모가 dt분의 dx의 절대값이에요. 예, 루트 dt분의 dx의 제곱하는 것은 절대값으로 나가죠. 이게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플러스다라는 것은 dt분의 dx가 0보다 크다라는 거니까 x에 대해서 t에 대해서 x가 증가하는 방향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 도함수가 0보다 크다, 증가한다라는 뜻이죠. 이게 0보다 작다라고 하면 감소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일 때 두 경우를 생각하면 이쪽은 항상 t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호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 기억해 두세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호의 길이는 인티그럴 알파부터 베타까지 루트 x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y 프라임의 제곱 dt다. 됐죠? 예, 그러면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제 5번을 한번 볼까요? 물결선 x는 r 곱하기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y는 r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것의 한 호의 곡선의 길이를 구해라 그랬어요. 자, 똑같이 갑니다. 예, 우리 한 호라는 것은 금방 봤어요. 예, 이렇게 아치 하나인데 x의 값은 0에서 이게 한 바퀴 굴러서 생긴 거니까 2파이 r까지 변한 거다. 그런데 그때 세타는 한 바퀴 굴렀다 그러면 2파이 움직인 거다. 0은 세타가 0인 거다. 그러니까 세타의 범위로 표현하면 0부터 2파이까지다. 됐죠? 자, 그럼 공식을 써볼까요? 예, 공식을 사용하면 이 호의 길이는 세타로 표현합니다. 인티그럴 0부터 2파이까지 세타는 0부터 2파이까지 움직였으니까 공식 루트 x 프라임의 제곱 플러스 y 프라임의 제곱 변수는 세타니까 세타로 미분해요. x 프라임은 dt분의 d세타분의 dx x 프라임 그렇죠? 예, y 프라임은 d세타분의 dy y 프라임 예,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럼 계산한 값이 있었죠? x를 세타로 미분하면 여기 x가 r 곱하기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예요. 그걸 미분하면 r은 그냥 곱하고 세타는 미분해서 1이고 사인 세타 미분하면 코사인 세타니까
r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그렇다면 그 미분한 걸 제곱할 거니까 이것의 제곱. 그렇죠? 마찬가지 y를 미분합니다. r은 그대로 곱해두고 1은 미분하면 0이고 코사인 세타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미분한 것은 플러스 사인 세타. 그렇죠? 해서 y를 미분한 값은 r 사인 세타죠. 그럼 그걸 제곱하면 되고요. 다 됐죠? 자, 그럼 루트 안에서 이 앞에 거 제곱할 때 r제곱, 뒤에 거 제곱할 때 r제곱, 루트 r제곱, 그건 r의 절대값인데 r은 원의 반지름이니까 0보다 커요. 그럼 절대값 필요 없죠? 그냥 루트 밖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r 상수니까 적분기호 밖으로까지 나갔어요. 그렇죠? 그리고 인티그럴 0부터 2파이까지 범위 그대로 있고요. 나머지 정리합니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제곱하면 1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그렇죠? 여기 남는 건 사인 세타인데 제곱해서 더하면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그렇죠? 그런데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을 더하면 1이죠. 그렇다면 여기 1이 또 있으니까 두 개 더하면 2가 되죠. 해서 전체는 2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 그래서 루트 안에는 2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적분하면 됩니다. 역시 2로 묶어내면 루트 2 상수니까 적분기호 밖으로 나갈 수 있죠. 그래서 루트 2는 나갔어요. 그럼 루트 2r. 그러면 인티그럴 0부터 2파이까지. 남는 것은 2는 묶어냈으니까 여기는 1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고요. 그래서 루트 안에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제 적분하면 돼요. 다 됐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한 호의 길이도 이 호가 좌우 대칭이니까 중앙을 중심으로 왼쪽 부분을 계산해서 2배 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왼쪽 부분은 여기 세타가 파이까지만 움직이면 됩니다. 반 바퀴 돈 거예요. 그렇죠? 예, 해서 이것을 0부터 2파이까지의 적분을 0부터 파이까지의 적분으로 바꾸고 2배를 해주면 됩니다. 루트 2r은 원래 곱해져 있으니까 놔두고요. 거기에다가 2배를 했어요. 그렇죠? 예, 2배에서 적분하면 되고요. 이제 루트 안에 있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예, 이것도 아까 생각했었죠?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바로 사인 제곱 2분의 세타다. 그렇죠?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여기다 2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2 곱하기 사인 제곱 2분의 세타다. 됐죠? 자, 그럼 여기 또 루트 2가 또 있네요. 이 루트 2 또 나갈 수 있죠. 그럼 앞에 있는 루트 2하고 곱해주면 2가 되고 앞에 2가 더 있으니까 곱하면 4가 되고 r까지 곱하면 4r. 그렇죠? 해서 4r 곱하기 인티그럴 0부터 파이까지 루트 안에 남은 것은 루트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d 세타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0부터 파이까지 세타가 움직이니까 사인, 여기서 사인은 0 이상이지요. 0부터 파이까지는 사인은 플러스 값을 가져요. 그렇죠? 그렇다면 루트 안에 제곱이니까 루트와 제곱이 그냥 상쇄되면 되죠. 절대값 없이. 예, 그래서 루트하고 제곱을 치우면 이 적분은 4r 곱하기 인티그럴 0부터 파이까지 루트하고 제곱 없애고 사인 2분의 세타 d 세타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제 계산하시면 돼요. 역시 2분의 세타를 t라고 치환하겠습니다. 치환하면 2분의 d 세타는 dt. 그러니까 d 세타는 2dt. 그렇죠? 바꿔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호의 길이는 정리해 볼까요? 앞에 4r 곱해져 있었고요. 그렇죠? 예. 여기 세타의 범위가 0이면 t 2분의 세타니까 0을 2로 나눠도 0이죠. t 0부터 가고요. 세타의 범위가 파이면 여기 파이 대입해주면 t는 2분의 파이까지 움직여요. 그래서 t의 범위로 바꾸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입니다. 그렇죠? 이 2분의 세타를 t로 바꿨으니까 p적분 함수는 sin t고요. d세타 남았는데 d세타는 2dt. 그렇죠? 그래서 d세타는 2dt 이렇게 바꿔주고요. 다 됐죠? 예, 이제 가면 됩니다. 상수 2는 밖으로 나가서 곱해지면 8r.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적분은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sin t dt. sin t, 예, sin 1승 t지요. 그렇죠? 아까 홀수 짝수에 따라서 공식 썼죠. 예, 1은 홀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일 때라는 것은 그냥 이 적분이 바로 1입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sin t dt는 그냥 공식을 써서 1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어요. 실제로 그냥 계산해도 똑같이 알 수 있죠.
예, 사인 t 원시함수 계산하면 돼요. 마이너스 코사인 t 원시함수 구해놓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러면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이고 코사인 0은 1이니까 예, 0일 때 1 계산하고 밑에 거니까 마이너스 해서 마이너스 1인데 그 밑에 건 빼줘야 되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1이다라는 걸 바로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죠. 그렇죠? 예, 해서 이 적분은 1이다라는 걸 그냥 공식을 쓰는 게 편합니다.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래서 인티그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사인 t dt는 사인 1승의 적분이니까 1이다. 됐죠? 특별한 구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해서만 이런 공식을 쓸 수 있다. 기억할 수 있죠? 다 됐죠? 그럼 여기는 1 곱한 거니까 곱하나 마나 예, 해서 호의 길이는 8r이다. 예,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간, 예,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